무속TV 신과 함께 진짜 보살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립니다. 주거지역, 성별, 본관을 포함한 성씨와 연락처를 고민사연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계룡산에서 신령님 모시는 마경호 제자였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선생님 여기 도량 새로 준비하셨어요. 네네. 도량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도량은 계룡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맥이 있습니다. 천왕봉에서 쌀개봉, 관음봉, 문필봉, 일월봉, 그 다음에 제석봉, 연천봉을 만들고요. 그 연천봉이 신원사를 감싸기 위해서 자청령 우백호를 만드는데 그 우백호를 만든 쪽에 백호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백호산 그 마지막 줄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룡산에서 기도를 하고, 저는 계룡산 연천봉 밑에서 대어봉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다 우연히 쪽에 터를 마련하게 되어서 계룡산 신령님을 모시고 또 계룡산 천왕 할머니를 제가 받들고 살아가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자체에 땅속에서 나오는 샘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연 속에서 불과 땅과 지면과 1m밖에 안 되는 곳에서 1년 360일 끊이지 않는 또 소술 영왕이 있어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도 제가 여기서 올리고 촛불 발언도 올리고 하는 어떤 신명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님들도 다녀가시고 또 제가 아는 지인분들께서도 와서 또 약수도 한 잔씩 하시고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닭띠 운세인데요. 네. 닭띠. 닭띠. 네. 닭띠는 좀 특징이 어떤가요? 닭띠도 신유생이 있고 이제 정유생이 있습니다. 네. 40대에는 신유생이 있을 것이고 이제 60대에는 정유생이 있을 거예요. 정유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유생이 있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정치계 쪽에 가장 많이 무덤버리격으로 가신 분들이 지금의 정유생들입니다. 정유생에 관련된 띠들이 국가기관에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나 직위를 갖고 있었을 때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이 정유생에 관련된 굉장히 지혜스러운 분들이죠. 그 밑으로는 기유가 있을 것이고 그 밑으로는 신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유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44살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분들일 텐데 네. 8월부터 12월 하반기 운세 좀 어때요? 신유생들 분들께서는 혹시나 방송을 접하시게 되고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부터 나는 뭔가를 한다. 지금부터 나는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지금부터 나는 모든 것을 한번 올인해 봐야 되겠다. 그 위치에 와 있는 사람이고 그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신유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양손에 칼을 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양손에 칼을 쥐고 휘둘러라 지휘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남한테 굽히는 일은 못하실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직장 생활에 남의 구속을 받는다거나 남의 지휘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닭띠에 관련된 분들께서. 그래서 내 일, 프리랜서나 내 일을 갖고 가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신유생들 같은 경우 인생에 우리가 60을 놓고 봤었을 때 이분들이 과거의 삶도 이해를 하고 현재 삶도 현재 올라오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지금 새로 맞이하고 있는 시대와 과거에 우리가 살던 386 시대, 과거 시대, 아날로그 시대, 그 시대를 왔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목마름이 가장 많은 띠입니다. 삶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돈의 목마름, 기회의 목마름이 가장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춤주춤하고 주춤주춤하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꾸 물러서는 경향이 많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생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한번 내 일을 한번 해보고 내 뜻을 펴보고 주변의 내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일을 해보니 맞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는 남성분들도 생기는 것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도우라, 천신이 나를 밝혀라, 지신이 나를 도와라 운세다 보니까 이럴 때는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서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선생님께서 좀 전에 월별로 네. 그런 살들이 좀 있으니까 좀 조심해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 신입생들도 8월, 9월, 10월, 11월 각 월별로 혹시 살에 대한 설명을 좀. 이분들께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봤었을 때요. 이제 1월이 겁살이 들겠죠. 1월이 겁살이 들고 2월이 제살이 들고 3월이 천살이 들고 4월이 지살이 들고 5월이 연살이 들고 그 다음에 6월이 월살이 듭니다. 6월까지 나왔죠. 지금 7월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음력 7월 네네. 접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7월이 망신살이 들어오고 8월이 장성살이 들어오고 9월이 반한살이 들어옵니다. 그럼 7월까지가 망신살이기 때문에 7월까지가 달로 굳이 표현하자면 망신살을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8월부터 9월까지는 나를 밖으로 내보내라, 나를 밖으로 내보여라, 말 위에 말을 타고 막 달리고 채찍을 가해서 달리는 그런 수많은 장수를 거느리는 그런 좋은 살이 또 있습니다. 그걸 장성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라 하는 반한살이라는 거예요. 나 얼굴을 많은 사람이 나를 봐줘요, 아름답게 봐줘요 하는 반한살도 같이 두 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7월은 망신살이니 8, 9월은 대단히 좋겠죠. 네. 그러면 지금 다가오는 달, 이 7월 달에만 경거망동한다거나 많은 사람과 말을 좀 아끼시면 망신살은 없겠죠. 그럼 7월부터 준비하면 8월, 9월은 굉장히 왕성하지 않을까. 굳이 12 신살을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역마살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은 육해살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은 화개살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육해살만 좀 나쁘다 가죠. 몸을 좀 다치는 운세니까. 그럼 그거 빼고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후반이 훨씬 낫죠. 그렇게 보자면, 12 신살을 보자면 후반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뭐 전반부보다는 후반이 훨씬 나아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다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